생활 속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응용 문제를 풀어보면 실생활을 소재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말이 어렵기도 하고 그 문장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거야,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속에 최대 공약수가 숨어 있는데 찾아볼까요? 자, 어떤 물건들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싶대요.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누구를 찾아와야 돼? 약수를 찾아와야 되죠. 그래서 쪼개거나 나누라는 말이 있으면 내가 약수를 찾아오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똑같이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공통된 약수를 찾아오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그럼 공약수를 찾았는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가장 많은, 가장 큰 이러니까 이 문제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오는 문제구나. 이거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빈틈없이 채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정사각형으로 나누어서 채우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로를 이렇게 나누어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약수.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가 길이가 똑같게 그러니까 공통된 약수를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찾아오라 그랬으니까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 직사각형 모양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가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을 거야. 그런데 간격이 가장 멀도록 한 거죠. 근데 나무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되도록 이러면 차라리 친절하게 우리가 간격이 최대야? 그럼 최대 공약수인가 보다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문제를 낼 때도 있어요. 최소한의 나무를 심고 싶어. 나무를 심고 싶어. 그러니까 나무의 개수가 최소가 되게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 공배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낚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무의 개수가 적으려면 간격이 최대한이어야 되죠.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몇 개의 자연수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이미 나누어 떨어지게 해서 여러분이 약수 근데 모두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너도 나누어 떨어지고 나도 나누어 떨어지려면 공약수 그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는 최대 공약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딸기 20개, 귤 28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할 때, 그럼 똑같이 나누어 보자마자 약수다. 여러분 이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똑같이 쟤도 나눠주고 나도 나눠줘야 되니까 똑같이 보자마자 공약수네요. 그 중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한테 나누어 줘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죠. 자, 이거 할 때는 단위를 써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딸기 20개가 있고 귤이 28개가 있어.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4, 5, 20, 4, 7, 28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내가 구하는 게 뭔데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이니까 내가 구한 학생 수는 4명이죠. 그러니까 4명에게 각각 한 명당 딸기 몇 개랑 5개랑 그 다음에 귤 7개를 나누어 줄 수가 있겠죠. 한 명당.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계산을 하고 나서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좀 더 이 뒤에 한 명당 몇 개씩 가져갈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도 봅시다. 가로의 길이가 48, 세로의 길이가 60, 높이가 72인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남는 부분 없이 똑같이 잘랐으니까 약수, 똑같이 잘랐으니까 공약수죠.
근데 가능한 한 큰 정육면체 모양이니까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이랑 60, 72를 놓고 우리 최대 공약수를 구해 봅시다. 먼저 12로 한번 해볼까요? 4번 들어가고 5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6번 들어가면 되겠네요. 최대 공약수니까 이제 여기 있는 수 다 공통된 약수가 없죠. 계산 끝났습니다. 그럼 이게 뭔데? 얘도 48cm, 60cm, 72cm를 공통으로 나누니까 내가 계산한 이 12는 이 주사위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의 길이가 모두 같도록, 왜? 우린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단위를 써주면 내가 뭘 구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속에 숨어있는 최소공배수도 한번 알아볼게요. 최소공배수다, 그죠? 배수. 그러면 첫 번째, 배차 간격이 다른 두 버스가 동시에 출발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배차 간격이 있잖아, 버스가. 그러면 처음에 출발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배차 간격이 있다 해봐요. 그럼 이게 약수예요? 아니죠? 배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는 배차 간격이 좀 더 짧아. 이렇게 돼서 나중에 결국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배차 간격이 다른 두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여 처음으로 다시 만나고 싶어. 만나는. 그럼 이거 뭐예요? 배수 찾는 거죠. 근데 다시 만나야 되니까 너랑 나랑 같이 만날 거니까 공배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톱니수가 다른 두 톱니바퀴가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릴 때까지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톱니가 좀 많은 톱니야. 톱니 4개 달려있다고 해봅시다. 여기는 톱니가 3개가 달려있는 이런 그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톱니가 많으니까 몇 번만 회전하면 돼? 3번만 회전하면 되죠. 이 톱니는 톱니가 개수가 작으니까 좀 많이 회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똑같은 거 알겠어요? 그래서 배차 간격이 다른 톱니 수가 다른 버스가 톱니바퀴가 처음으로 다시 만나고 싶어. 맞물린다는 건 다시 만난다는 얘기죠. 이거 똑같은 얘기구나. 나가거나 또 여러 번 회전하거나 배수인데 다시 만나거나 맞물리는 건 공배수. 그 중에서 처음으로 딱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되겠다. 그죠? 다음 일정한 크기의 직육면체를 빈틈없이 쌓아서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배수가 되겠죠. 더 크게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어야 돼. 정육면체를 만들고 싶으면 가로의 배수와 세로의 배수가 같아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통된 배수를 찾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아야 되니까 최소 공배수. 그 다음에 몇 개의 자연수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는 어떤 몇 개의 자연수로 얘를 나누어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개의 자연수 A, B, C라고 해봅시다. A로 나누고 B로 나누고 C로 나눠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면 A의 배수, B의 배수, C의 배수니까 A, B, C의 공배수를 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면 최소 공배수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느 역에서 지하철은 6분마다 출발하고 버스는 15분마다 출발해요. 그러면 오전 6시에 지하철과 버스가 동시에 출발했다고 할 때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 그러면 우리는 6과 1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3으로 나누면 2, 50. 다 곱해져야 되니까 30분인 걸 알 수 있고 자, 시각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적어줘야 돼요? 오전 6시 30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다음 가로의 길이가 18, 세로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계속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18과 2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고 자, 그러면 2, 9,
10 이렇게 되겠죠. 다 곱해서 얼마? 그치? 그러면 180이 됩니다. 이 구한 180이 뭔데? 아, 이렇게 붙여서 만든 한 변의 길이가 180이 되는구나.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80cm. 그래서 내가 구하는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80cm.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